안녕하세요. 전라북도교육청 대입 진로진학 지원실의 박영교사 조장익 염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대입 전형의 예와 대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입을 전혀 모르는 학생이 보면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로 해당 자료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제공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내용입니다. 먼저 대입 전형 기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대입 전형이 시기에 따라서 구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크게 대입 전형은 수시와 정시로 나뉘어집니다. 네. 수시 모집은 9월에 진행이 되고요. 네. 정시 모집은 12월에 진행이 됩니다. 네. 수시 모집은 총 6번의 기회가 있고요. 네. 정시 모집은 총 3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모집이 있는데요. 정시에서 인원을 대학에서 세우지 못했을 경우 그 미달 인원에 대해서 모집을 하는 건데 네. 당연히 선택권이 적겠죠. 아, 그렇군요. 선생님, 그러면은 아이들이 이 복수 지원에 대해서 좀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수시에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고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잖아요. 그럼 네, 이게 어떻게 산정이 되는 걸까요? 횟수가? 대학별로 2개 혹은 4개도 쓸 수 있습니다. 보통은 학생부 종합전형과 학생부 교과전형이 한 대학 안에 있었을 때 같은 대학 안에서 학생부 종합전형도 지원이 가능하고요. 교과전형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한 학생당 A 학교에 원서를 2개 낼 수 있는 거죠. 그건 2회로 산정을 합니다. 하지만 이거를 허용하지 않는 대학들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대학별 모집 요강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아, 그러면 예를 들어 제가 A 대학교에 생명공학과 학생부 종합 전형 하나, 학생부 교과 전형 하나 이렇게 넣는다면 총 6번의 기회에서 2번이 차감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총 2번이 차감되는 겁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학교별로 이거를 허용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으니까 모집 요강을 잘 봐야겠네요. 네,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 네. 선생님, 그러면 우리 학생이 원서 지원을 할 때 금지 사항은 뭐가 있을까요? 네, 이 부분을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요. 네. 수시 모집에 합격을 하게 되면 네. 12월에 진행되는 정시 모집에는 지원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시 모집에 합격을 했다면 네. 그 학교를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네. 그건 합격한 걸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등록을 하지 않았어도 정시 모집에는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반드시 명심하셔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면은 수시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거나 네. 아니면 지원을 하지 않는 학생들만 정시 모집에 지원을 할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선생님. 네. 복수 지원 금지에서 예외되는 대학이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수시에서는 총 6번의 기회가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그 6번에 카운팅 되지 않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네. 그게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특수대학, 산업대와 전문대가 이에 해당하는데요. 네.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은 이제 육군사관학교, 카이스트, 디지스트, 지스트 이런 대학들이 있고요. 그리고 산업대와 전문대에는 청운대, 호원대, 국립한국논수상대학교, 그다음에 폴리틱대학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수시 지원 6번을 해도 이 대학들은 추가적으로 플러스 네.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중 등록 금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이런 일들이 간혹 발생을 하는데요. 이 부분도 확실히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네. 만약에 제가 수시를 6개를 썼는데 네. A 대학과 B 대학에 둘 다 합격을 했다고 했을 때 네. 발표 시기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A 대학에 제가 합격을 해서 네. 예치금을 냈는데 네. 이 이후에 B 대학에 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A 대학보다 B 대학에 더 가고 싶은 학생이라면 네. 반드시 B 대학에 먼저 예치금을 넣어야 되는 게 아니라 네. A 대학에 등록 포기를 통보한 다음에 B 대학에 돈을 입금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A 대학에 등록을 포기하겠다는 통보를 하지 않고 B 대학에 등록을 하게 되면 네. 이럴 때는 이중 등록이 돼서 둘 다 합격이 취소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반드시 등록 포기 의사를 밝혀야 한다는 거를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선생님. 네. 선생님, 그러면은 우리 학생들이 원서 지원을 할 때 어디에다가 지원을 해야 되나요? 제가 고등학교 때는 직접 원서를 써서
대학교에 가져가야만 했습니다. 네, 이거는 TMI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죄송합니다. 네. 하지만 지금은 워낙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인터넷을 통해서 대학에 원서 접수를 하게 됩니다. 원서 접수를 대행해주는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UA 어플라이와 네. 진학 어플라이가 있는데요. 지금 고등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쉽게 느껴질 겁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네. 대학에 원서 접수를 할 때는 대학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배너가 있거든요. 보통 네, 네, 배너를 네. 클릭한 다음에 원서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자소서는 어떻게 하나요? 자소서도 우편이나 직접 가져가서 내는 게 아니라 보통 이 대행 사이트에 직접 입력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아마 들어가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선생님, 저희가 대입 전형 크게 수시, 정시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근데 네. 화면에 보시면 수시가 이렇게 3개가 있고 정시는 하나가 있습니다. 수시와 정시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떠신가요? 그러면 수시와 정시의 분류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시는 크게 교과 전형과 네.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네. 나뉘어집니다. 보통 이 두 전형이 가장 많은 파일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또 있는 전형이 논술 전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월에 진행되는 정시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수능으로 가는 전형이 되겠죠. 선생님, 그러면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알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간단하게 말해서 고등학교 때 받은 성적, 등급을 가지고 대학을 가는 전형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네네. 학생부 교과 성적이 50% 이상이 차지하고 있으면 이걸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분류를 하는데요. 대부분의 학생부 교과 전형은 상위권 대학들은 수능 최저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수능 최저요? 네. 수능 최저가 뭘 말하는 건가요? 우선 학생부 교과 성적으로 1차 선발을 하지만 선발이 됐다 하더라도 수능을 보고 수능의 등급, 예를 들면 2개의 과목 합 3이라면 과목 중에 2개의 과목 등급의 합이 3 이하면 합격을 시켜주겠다는 거겠죠. 성적이 높은 대학들은 네. 이 최저 등급이 굉장히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교과 성적으로 합격을 했더라도 수능 때문에 떨어진 아이들이 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과 성적이 낮은 학생들 중에 최저를 맞춘 학생들이 합격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내가 아무리 내신이 높아도 네. 수능 최저를 맞추지 못하면 탈락을 하기 때문에 네. 저보다 내신이 낮은 학생일지라도 수능 최저를 맞춘 학생이 충원으로 합격할 확률이 더 높은 전형이란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제가 아무리 후보자여도 합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좀 기다려 보긴 해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수능이 굉장히 중요한 전형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내신 공부 플러스 수능 공부도 정말 열심히 해야겠군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과 전형에는 아이들의 내신 성적을 반영한다고 했습니다. 네. 어떤 교과를 반영하나요? 네, 이것도 대학 모집 요강에 다 나와 있습니다. 네. 교과 성적을 어떤 과목을 선택해서 산출을 하는지. 네. 국수, 영, 사학 하면 이 대학은 교과의 성적을 산출할 때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을 산출을 해서 교과 성적에 반영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계산하기가 대학별로 다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뒤에 가서 설명할 대학 어디가 사이트에 개개인별로 성적을 입력하면 대학별로 이런 교과 성적은 산출해주는 시스템이 이미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좋습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제가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예시 자료를 좀 갖고 왔습니다. 네네네. 어떤 대학은 이렇게 없음이라고 표시하기도 하는데 어떤 대학은 국수 0탐 1, 중 2개 합 5, 한 5 이렇게 있어요. 네. 암호 같아요. 이거 무슨 뜻인가요, 선생님? 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약에 교과 전형인데 저렇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음이면 교과 성적만으로 뽑는다는 거기 때문에 네. 사실 수능을 보지 않아도 합격할 수 있는 경우가 되겠죠. 하지만 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저렇게 있다면 수능도 잘 봐야 되는데 네. 이 기준 같은 경우는 국수 0탐, 그다음에 탐 가로치고 1이 있는데요. 네. 탐구가 우리가 보통 2과목을 응시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 잘 본 걸 쓰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국어의 등급, 수학의 등급, 영어의 등급, 그리고 탐구 중에 잘 본 거 등급 이 4개 중에 2개를 골라서 당연히 잘 본 걸 고르겠죠. 2개의 합이, 등급의 합이 5 이하면 5거나 4거나 3이라면 네. 이 학생은 최저
등급을 만족한 거기 때문에 합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하. 그리고 맨 뒤에 있는 한오는 한국사 5등급 이내에 들어야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5등급, 4등급, 3등급이 돼야 합격시켜준다는 얘기고요. 만약에 한국사가 6등급이라면 앞에 최저를 맞췄어도 합이 5라도 탈락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학교별로 어쨌든 모집 요강을 잘 봐서 이 기준을 맞춰야 되겠네요, 선생님. 아,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지역인재 전형, 지역균형 전형 이렇게 있는데 네네네. 지역이라는 공통어가 있어서 좀 네. 헷갈려요. 네. 하지만 이게 명확한 차이가 있죠? 우선 지역 인재 전형은 네. 지방 거점 대학을 중심으로 네. 각 지역 학생들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전라북도 학생들을 기준으로 예를 들면 네. 전북대학교가 지방 거점 대학입니다. 네. 이 전북대에서 전라북도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을 일정 비율로 선발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은 경쟁자들은 저희 전라북도에 소재하고 있는 학생들이겠네요. 네, 그렇지만 아, 네. 이것들이 좀 확대되고 있습니다. 아, 지역이요? 네, 전남대 같은 경우는 네. 전남 지역들뿐만 아니라 네. 호남권, 즉 전라북도 아이들도 음. 지역인재 전형에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항상 그 모집 요강을 한 번 더 확인하는 버릇을 꼭 들여야만 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럼 지역균형 전형은 뭔가요, 그러면? 네, 지역균형 전형은 수도권 소재 대학들에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학교장 추천 전형 및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수도권의 대학들이 워낙 인기가 많기 때문에 네. 이 대학들에게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균형 있게 선발하는 아하. 그런 전형이겠죠. 아, 그러면 제가 모집 요강을 보면은 네. 대학별로 어떤 데는 지역 균형 선발, 고교 추천, 추천형, 학교장 추천 이렇게 적혀 있는데 네. 이 모든 게 다 지역 균형 전형을 말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보통은 수도권 상위권 대학들의 지역 균형이 저렇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이번에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해서 좀 네.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학생부 종합 전형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죠? 네,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생부의 교과 성적만 보지 않겠다는 전형입니다. 진로 특기사항, 그리고 자율특기사항, 그리고 동아리 이런 것들에 학생부에 적혀 있는 모든 것들을 정성적으로 평가하겠다는 전형이고요. 그 학생 생활 충실도를 학생부를 통해 평가하겠다는 전형입니다. 네. 뭐 자기소개서는 이제 올해까지만 네. 보고 이제 내년부터는 폐지가 네, 되지만 맞습니다. 여튼 이거를 통해서 이 정성 평가를 하겠다는 네.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대학별로 학생부 종합전형 명칭이 이렇게 좀 달랐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전형 명칭을 봤을 때 뭐지 이렇게 헷갈렸는데 요즘은 어떤가요? 이것도 참 어렵습니다. 네. 왜냐하면 뭐 경희대는 네오 르네상스, 네. 동국대는 두드림, 네. 전북대는 큰 사람. 상담을 할 때 이제 네오 르네상스가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다 이런 걸 설명했어야 되는데 처음 상담할 때는 하지만 이런 것들이 학부모나 특히 학생들이 헷갈려하기 때문에 이 명칭들을 통일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쓰여 있냐면 정식 명칭은 네. 학생부 종합전형 가로치고 네오 르네상스 이렇게 표시가 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인지 학생부 교과전형인지 쉽게 구분할 수 있게 정식 명칭은 다 지금 그렇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네, 다행입니다. 네. 네, 선생님. 네. 학생부 종합이든 교과든 면접이 평가 기준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면접은 두 가지 유형이 있잖아요. 네, 서류 맞습니다. 기반 면접, 재시문 기반 면접. 네. 서류 기반 면접은 어떤 걸 보나요? 서류 기반 면접은 이제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학생부 기록과 이제 자소서가 포함되어 있으면 자소서까지 해서 그걸 가지고 면접에서 질문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재시문 기반 면접은 이제 대학별로 교육과정 내에서 문제를 만들어서 그 문제를 가지고 면접을 보는 게 재시문 기반 면접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고른 기회 특별 전형에 대해서 한번 네. 소개해 보게요. 일단은 전형 종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일된 전형 명칭은 별로 없더라고요. 네. 어떤 학교들 기초생활수급권자, 뭐 차상위, 기회균형, 사회적 배려자 뭐 이렇게 있는데 저희는 농어촌 학생 특별 전형 지원 자격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유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먼저 부모님과 그리고 학생 본인이 중학교, 고등학교 3년, 3년에서 6년을 농어촌, 그러니까 읍면 소재에서 입학하고 졸업까지 해야지만 그 기준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학생만 네. 초중고를 총 12년이죠. 농어촌,
소재에서 입학과 졸업을 해야지만 농어촌 특별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갖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네. 선생님, 그러면 제가 네. 예를 들어 도시에서 살다가 네. 중학교 1학년 때 네. 이틀 뒤에 전학을 왔다고 쳐볼까요, 시골로? 네, 네, 네. 그럼 그래도 이거 농어촌 특별 전형을 못 쓰는 네, 건가요? 절대 쓰지 못합니다. 농어촌 특별전형의 기준이 굉장히 까다로워졌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사실 학교만 농어촌에서 다녀서는 안 됩니다. 아. 네. 유형 1에서는 부모와 학생 모두 6년 동안 네. 농어촌에 소재지가 돼 있었어야만 하고요. 그 다음에 유형 2는 학생은 꼭 재학 기간 동안 읍면에 소재하고 있었어야만 합니다. 네. 대학별 지원 자격을 잘 봐야겠네요. 네,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선생님, 수시 모집 결과 분석 자료를 예시로 들고 와봤는데요. 보통 대학교에서는 입시 결과 자료를 업로드 하잖아요. 근데 이 자료를 보면은 명칭들이 조금 어려울 때가 있어요. 이 명칭을 좀 설명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선생님? 네, 알겠습니다. 우선 화면에 보이는 모집 인원은 과에서 모집하는 인원을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19명을 뽑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 다음에 지원 인원, 19명을 뽑는데 작년에 126명이 지원했다는 거고요. 경쟁률은 126을 19로 나누는 숫자 6.6이 써 있는 거고요. 네. 최종 합격 순위 후보는 뭐냐? 처음에 120명이 지원했을 때 그중에 1등부터 19등을 뽑았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최저를 못 맞았다든지 아니면 다른 대학을 갔다든지 이러면은 이 후보들을 계속 채워 넣어야 되는데 네. 17등까지 채워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9 더하기 17이니까 36이잖아요. 네. 126명 중에 36등까지 합격했다는 얘기죠. 아, 네. 그렇군요. 네네.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총점은 대학별로 환산하는 점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900점을 넘어가죠. 즉 합격자들 평균이 992점이라는 얘기고요. 그 합격자들 편차가 0.79라는 얘기고요. 아, 네. 그 다음에 최종 등록 컷은 최종적으로 등록한 사람들 대충 뭐 10등의 학생부 등급이 3.49였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중에 70%, 한 14등 정도 총점이 991점이었다. 그리고 등급이 3.64였다는 얘기고요. 네. 그리고 학생부 등급은 말 그대로 그냥 합격한 사람들의 평균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거는 최종 등급 70% 컷이겠죠. 어디까지가 합격을 하는가가 중요한 거니까 3.64 정도가 70% 컷이었구나. 이제 그 부분을 보고 지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지금부터는 전라북도교육청 대입진학지도지원실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전라북도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대입 정보를 얻어야 되잖아요. 어디로 들어가면 될까요? 일단 첫 번째는 저희 전북 진로진학 홈페이지가 있는데요.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전북 진로진학을 검색하시면 화면에 보이는 저희 사이트가 바로 보이실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홈페이지는 어떤 내용들이 있나요? 네, 여러 가지 자료가 올라오는데요, 선생님. 첫 번째는 화면에 보이는 꿈사다리 TV가 있습니다. 꿈사다리 TV는요, 대입 전문 교사의 대입 관련된 강의 영상이고요. 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꿈사다리 TV를 검색하시면 동일한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외에는 어떤 자료들이 있나요? 네, 대학별 소식이라고 해서 대학별로 입학 설명회나 아니면 그 대학과 관련된 소식들을 일일이 찾아보기가 힘드시잖아요. 그런 자료들을 다 종합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자료들이 올라와 있네요. 네. 네, 그 외에는 어떤 자료들이 있나요? 그 외에도 2023 대입 소식도 올리고 있습니다. 학생이나 학부모님께서 일일이 그 정보들을 찾기가 힘드시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자료들을 다 종합을 해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좋네요. 여러 가지 자료를 한 곳에서 저희 네. 전라북도 진로진학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지금 저희 전라북도 대입진학지도 지원실에서 많은 행사들을 계획하고 있다는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일단 저희는 여러 다양한 설명회를 기획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서울대 입시 설명회는 5월 12일에서 13일, 전북지역 모계대학과 육해공 간호사관 설명회는 5월 14일, 수시정시 대입전형 특징 및 학종준비과정 설명회는 5월 21일, 고려대 연세대 설명회는 5월 28일, 대입 수시 모집 지원 전략 설명회는 8월 13일, 대입 정시 모집 지원 전략은 12월 17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설명의 일정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 또 무엇들이 있나요? 저희가 이제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수시 상담이나 정시 상담을 진로 전문 선생님께서 직접 대면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주 같은 경우에는 화면에 나오는 일정으로 예정되어 있고요.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긴제는 이 일정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시 상담 같은 경우에도 이런 일정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확인해 주시고 상담이 필요하신 학생이나 학부모는 꼭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접수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바로 저희 전북 진로진학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배너가 있을 겁니다. 그 배너를 클릭하시면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결국 또 저희 전라북도 교육청의 진로진흥 홈페이지네요. 맞습니다. 네, 모든 건 여기서 통하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대입지원실에서 진행하는 행사 중에 가장 큰 행사인 대학박람회는 7월 29, 7월 30일로 예정되어 있죠. 네, 맞습니다. 어디서 하나요? 전주대학교 스타센터에서 할 예정이고요. 지금까지 저희가 뭐 연수, 상담, 박람회에 대한 일정을 말씀드렸는데 모든 행사 일정은 변경될 수 있고요. 행사에 대한 모든 일정은 저희 전북 진로진학 홈페이지에 바로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그럼 지금 아까 수시 상담이나 네. 정시 상담이나 이 박람회는 대면 상담이잖아요. 이제 온라인으로 상담을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온라인 상담을 받고 싶은 학생이나 학부모께서는 저희 전북 꿈사다리 진로 진학 상담 밴드에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또한 진로 진학 전문 상담 교사가 실시간으로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공간이고요. 네이버 밴드에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이 밴드를 가입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이버 밴드에 들어오셔서 밴드 명을 치면 되지만 좀 어려우실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럼 저희 진로진흥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오른쪽에 배너가 있습니다. 여기에 클릭하시면 연동시켜 주니까요. 여기로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모든 건 저희 전라북도 진로진학 홈페이지네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잘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선생님. 대입 하면은 네. 가장 유명한 사이트는 네. 대입 정보 포털 어디가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대기업이 운영하는 사이트인데요. 네. 여기서는 대입 정보를 검색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성적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교과 전형의 계산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네. 이 어디가 사이트에 들어가서 내 성적을 하나하나 잘 입력한 다음에 대학을 클릭을 하면 네. 그 대학별로 계산된 점수를 환산 점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디가 사이트에서는 대입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 번호가 1600-1615입니다. 네. 그래서 전화로도 상담이 가능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 온라인 또 게시판이 있습니다. 게시판에 글을 올려놓으면 네. 하루 안에 네. 그 여기 있는 선생님들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달아주실 겁니다. 이 사용법이 좀 궁금하다면 유튜브에 대학 어디가 TV를 참고하시면 이 사용법을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님께서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지금까지 학생과 학부모님께 도움이 될 만한 유용한 정보를 안내해 드렸잖아요. 네. 저희가 지금 다양한 행사들과 그리고 이 영상도 마찬가지고요. 꿈사다리 TV를 통해서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행사들도 저희가 잘 준비해서 우리 전라북도 학생 그리고 수험생 그리고 교사 선생님들께 도움이 되는 대입지원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